안녕하십니까. 이번 학기 선교학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임태순 선교사입니다. 저는 태국에서 말레이계 모슬렘들 사역을 17년 했고요. 또 지난 2013년부터는 저희 한국 토착 선교단체 중에 하나죠. GMP라고요. 개척선교회 대표로 사역을 했습니다. 현재는 저희 단체 GMF라고 하는 전체 법인이 있는데요. 그 법인에서 선교사들을 재교육하는 그런 파트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, 또 틈틈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이 선교학 과목은 주로 이 크랙 오트 교수가 쓴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죠. 그리고 선교학을 그래도 가장 진지하게 접근을 한 복음주의 입장에 아주 대표적인 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, 오트 교수가 쓴 선교 신학의 도전, 이 책을 가지고 8주 동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로 이 책 내용을 다루겠지만 마지막 텀페이퍼는 여러분들이 그 공부한 내용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학에 대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텀페이퍼를 제출하시고, 그리고 이제 5월 2일 날 8주 과정이 마치게 됩니다. 여러분 아시지만 이 수업은 인터넷 수업이죠. 그래서 저희들이 강의실에서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굉장히 아쉬운 점이지요. 그러나 이제 독서 보고서, 또 텀페이퍼, 그리고 매주 캔버스상에서 이제 진행되는 토론,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주로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과제를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실라버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,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매주 저희 주로 이제 주 교재, 아까 얘기했던 오트 교수님의 그 책이 있을 텐데요. 그 책 내용을 읽고 독서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독서 보고서를 위한 질문을 제가 캔버스상에 올려놨습니다. 그러니까 그 해당된 부분을 읽으실 때 제가 부여한 그 질문을 먼저 읽으시고요. 그 질문에 맞춰서 독서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 주로 전 두 페이지를 지금 거기 필라버스에 말씀드렸는데, 한 페이지는 읽은 내용을 정리하시고요. 그 다음 그 다음 한 페이지는 여러분의 생각, 여러분의 반응을 적어주시면 됩니다. 제가 부여한 그 질문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요약하고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과제는 이 토론방입니다. 포럼식 토론방에서 제시하는 토론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것도 마찬가지로 캔버스 상에 그 토론의 질문을 제가 올려놨습니다. 목요일까지 여러분의 의견을,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올려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금, 토 이틀 동안 다른 분들이 올린 것을 읽고 그 중에 두 개 이상의 여러분의 그 반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. 꼭 이 부분은 그 과제를 잘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이제 학기말 고사를 봐야 되는데요.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학기말고사는 오픈부 형태로 하겠습니다. 제가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만 하루 동안 답을 쓰셔서 이렇게 그 캔버스에 올려주시는 형태로 그렇게 학기말고사를 치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텀페이퍼 제출이 있죠. 여러분
제가 지난 여러 해 동안 이제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. 독서 보고서나 이 토론방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들 굉장히 탁월하신데, 이 턴페이퍼는 아마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,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른 분들 턴페이퍼 잘한 것들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고요. 이 논문 형식으로 쓰셔야 됩니다. 즉, 목차를 해서 서론, 또 본론, 결론, 자기의 논지를 분명히 정하셔야 되고, 또 다른 학자의 의견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각주를 넣으셔야 되고, 그리고 또 맨 뒤에는 참고 문헌 목록, 비블리오그래피라고 하죠. 참고 문헌 목록을 꼭 넣어주셔서 이 논문의 틀을 잘 갖추셔야 돼요.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내용보다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단계에서는 그 틀을 잘 갖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. 이 분량은 10페이지 내외인데요. 자세한 그 포맷은 실러버스를 참조하시면 되겠고,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이 표절입니다. 요즘은 이제 많이 나아졌는데, 이제 남의 의견을 가져다가 거기에 대한 언급 없이 내 의견처럼 사용하는 것을 이제 표절이라고 하죠. 한국에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. 아마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. 한국에서도 이런 표절한 것 때문에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또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곤욕을 치르는데, 여러분 지금 이 MDB 공부할 때부터 표절하지 않고 정당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되 남의 의견을 활용할 때는 각주를 달고 하는 그런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. 그 외에 추가 과제들이 있죠. 학교에서 이제 부여하는 건데요. 하나는 온라인 커넥트라는 겁니다. 이제 제가 실러버스에 쓰긴 써놨는데요.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과제를 하시면 됩니다. 하나는 학교 관련 컨퍼런스나 행사를 참여하고 그 참여한 것에 대해서 그 리포트를 쓰시면 되고요. 또 한 가지는 사역 현장에서,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서 멘토를 선택하고 그분과 멘토링 받은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도 됩니다. 세 번째는 그 두 가지가 만약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독서 보고서, 본인의 사역 현장과 또 이 선교와 관계가 된 그런 그 영역에서 좋은 책을 하나 선택을 해서 독서 보고서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2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 이때 이제 점수가 배정이 된 5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도 꼭 빠뜨리지 않고 꼭 하셔서 종강일 직전까지 캠퍼스상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컨퍼런스인데요. 학기 후반에 날짜를 잡겠습니다. 보통 금요일 저녁, 토요일 아침 이렇게 하는데요. 지금 인원이 저희 클래스가 많거든요.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고요. 미국에 계신 분과 이쪽 한국, 이쪽 아시아 쪽에 계신 분들을 나눠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는 생각하는데, 어쨌든 두 그룹을 나눠서 학기 후반에 한 번 정도 온라인 컨퍼런스를 하겠고요. 그때 발표할 내용은 자신이 제출할 턴페이퍼의 내용을 5분 정도 발표하는 것을 하겠습니다. 왜 나에게 이 주제가 중요한가? 이 주제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? 그걸 간단히 정리해서 턴페이퍼 내용을 미리 저희들에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배점은 실러버스에 나와 있는데요. 독서보고서, 매주 하는 독서보고서가 3점씩 7차례에서 21점. 그리고 포럼식 토론도 동일하게 3점씩 7차례 21점. 학기말고사가 23점. 턴페이퍼가 25점. 그리고 온라인 커넥터와 온라인 컨퍼런스는 각각 5점입니다.
잘 기억을 하셔서 학점 관리에도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 교재는 뭐 실라버스에 있는 대로 두 권을 제가 제시했습니다.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선교신학의 도전이고요. 또 하나는 맥게브란이 쓴, 아주 오래전에 쓴 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는, 영어로 하면은 The Bridges of God이라고 하는 책인데요. 이 현대, 특히 미국 선교학의 그 출발점이 되는 책이라고 할까요? 책인데, 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 두 권을 주 교재로 선택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대충 저희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고요. 이번 주 첫 주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첫 동영상 만남을 정리할까 합니다. 이번 주 보고서는요, 저희 주 교재 선교신학의 도전 3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. 가나안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A4지 2페이지 분량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. 미국에서는 또 레터 용지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레터 용지로 해서 2페이지 하셔도 좋습니다. 3월 17일 자정 전까지 캔버스에 과제를 올려주시면 되고요. 독서보고서에 제가 미리 질문을 드린다고 했는데 두 가지 질문을 거기에 드렸습니다. 하나는 이제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 제목이 정당성이잖아요. 기독교 선교의 정당성을 도전하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. 그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요. 거기에 대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답변을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.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해야 하는가?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의견을 거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. 물론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두 번째 질문이 또 있는데요. 오트 교수는 사실 선교의 토대로, 선교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 이전에는 교회가 선교의 주체다,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 복음주의 선교학자들도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,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시고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,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. 그 차이점을 좀 여러분이 설명해 주시고,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선교의 정당성을 소개할 때 왜 중요한지 오트 교수가 그 교재에서 좀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정리하고 또 여러분 생각도,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번 주 토론방은요, 같은 내용입니다. 선교신학의 도전 3장의 끝부분에 보면은 그 사례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그 사례를 이제 다루는 건데요. 사례를 다루기 전에 198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그 내용을 읽으시고요. 198부터 204페이지고, 여러분이 독서보고서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,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케이스 스터디를 읽고, 거기 보면 이제 그 엠버 자매라고 선교 헌신자인데 그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왜 선교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도전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엠버 자매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지는데 여러분이라면 이 엠버 자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가? 뭐 그런 그 질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 개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엠버 자매에게, 혼란에 빠진 엠버 자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거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첫 주입니다.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사역을 하거나 본인의 또 그 직장 일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시지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선교학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
또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. 또 제가 이메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소개하는 글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인터넷상이긴 하지만은 서로를 알고 또 함께 공동체 그런 느낌을 의식을 갖고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